명님께서 신부 등장과 신부 입장 사이에 텀이 2, 3초 정도 있는데 흐름이 끊길까봐 걱정됩니다.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팁 있을까요? 이거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신부님들이 많이 정보를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부님들께서는 정확한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좀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오늘 좀 교정하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이따 신부 입장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이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서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신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신부 입장에 여러 가지 지금 3가지 질문 주셨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혹시나 중간중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등록하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등장과 신부 입장 사이에 2, 3초의 텀이 있는데 이때 흐름이 끊길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영님께서 말씀하신 이 타이밍이라는 게 신부가 등장하고 나서 버진로드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 2, 3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대부분 드레스 정리하시는데 지금 이때를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이건 2, 3초로는 부족해요. 신부님들께서 등장하시고 나서 곧바로 버진로드를 걸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곧바로 걸으시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드레스가 버진로드 양 옆쪽에 있는 화분이나 조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소리가 끊기시나요? 입장 음원이 끊긴다고요? 입장 음원이 끊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 3초의 텀이 있다는 게 음악이 끊겼다가 다른 음악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제 홀마다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한 곡으로 추천드려요. 차라리 등장 때부터 틀었던 음악을 계속 틀어두고 입장하시기 전에 음악을 살짝 줄였다가 사회자가 멘트를 하고 드레스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사회자가 입장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시 음악이 커지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악이 끊기면 아무래도 지금 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나요. 이거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잔잔하게 막 따다다 이렇게 끊겨버리면 어떻게 해도 흐름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음악을 끊지 않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영님께서 엔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엔젤 곡 맞으시죠? 포레스텔라 엔젤이시면 종소리 나고 그 다음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음악을 끊지 마시고 그냥 줄이기만 하세요. 음악을 줄였다가 버진로드에 올라오시면 이때 2, 3초로는 부족해요.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하시는 동안 사회자는 계속 멘트를 해주고 헬퍼님이 정리가 다 끝나시면 그때 사회자가 입장 외쳤을 때 음악이 다시 커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랑 상담하시다 보면 이 엔젤이라는 곡으로 남자 가수의 보컬이 나오는 때가 한 40초 정도 되는데 그때 입장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등장 타이밍을 맞추기가 수월한데 입장하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부님과 사회자만 타이밍을 맞춘다면 우리가 합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본식 날에는 드레스 컨디션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헬퍼님께서 정리하는 속도나 또 예상치 못했던 다른 부분들로 있어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맞는 타이밍에 입장을 하려면 조금 이렇게 빠르게 촉박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버진로드에 올라왔는데 시간이 한참 남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할 때 타이밍을 맞추는 건 좋은데 이 입장할 때 타이밍을 맞추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입장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이 흐르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서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신부님께서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게 조회수가 거의 50만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50만 가까이 됐는데 그때 좀 위험한 발언이 있었어요. 위험한 발언이라 해야 되나? 위험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신부가 버진로드에 올라왔을 때 헬퍼님이 갑자기 버진로드로 올라와서 신부 입장이 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상담할 때 신부님들께 자주 들었어요. 신부님들께서 저랑 상담하시면서 그 버진로드에 올라가면 헬퍼님이 안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왜 그러는 건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부가 버진로드에 올라왔을 때 헬퍼님이 버진로드 위로 올라오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헬퍼님이 버진로드에 올라오지 않으셔가지고 신부님이 드레스를 똑바로 잡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 드레스가 옆에 있는 구조물들에 걸려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께서 정말 넘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드레스가 찢기거나 이런 사고가 나면 또 괜히 법적으로
서로서로 불편하고 위험해지니까 버진로드 위에 올라오셔서 입장하시기 전에 헬퍼님이 올라오셔서 드레스를 정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또 댓글 보면 헬퍼가 전문가라면 등장하기 전부터 드레스를 다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버진로드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마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헬퍼가 올라오는 건 절대 잘못된 거다, 이런 댓글도 봤는데,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휘말리면 예식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헬퍼님이 버진로드 위로 올라오는 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건 사회자가 그 상황에 입장을 시켜버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헬퍼님이 올라오셔서 정리하고 있는데 신부 입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거지, 헬퍼님이 올라오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 3초는 짧아요. 그럼 지금 영님께서 신부 등장 해서 문이 열리거나 커튼이 열리고 신부님께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셔서 아버님과 손 잡으시고 드레스 잠깐 정리한 다음 버진로드에 오르시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거의 길게는 20초, 정말 드레스가 많이 말려 있으면 30초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차분하게 천천히 기다리고, 이때는 사회자가 어떤 자연스러운 멘트나 좀 신부님을 빛내드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천천히 진행을 하고 헬퍼님께서 내려가시면 그때 사회자가 신부 입장 이렇게 외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헬퍼님이 올라오시는 건 어쩌면 더 실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실력자라서 자신있게 버진로드에 올라와서 신부님의 드레스를 잡아주시는 거다. 이건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리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신부 등장할 때 웨딩홀이 신부 대기실과 버진로드가 기역자 형태라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잠깐 그 전에 영님께서 맞아요, 그 여성음과 남성음 사이 끊기는 게 걱정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사진 찍고 하면서 막 와 하면서, 이게 사실 음악에 그렇게까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부 등장했을 때 만약에 엔젤이라면 땡 땡 하면서 딴딴딴딴 할 때 이때만 음악이 들리고, 대부분은 신부님이 인사하시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음악이 거의 안 들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성음과 남성음이 끊기는 그 부분은 아마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그냥 한 곡으로 틀어두시고 사회자 멘트 할 때 약간만 줄이시면 됩니다. 다시 에리님 질문. 기역자 형태라서 이때는 일단은 웨딩홀이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웨딩홀이 바깥쪽으로 문이 열릴 때도 있고, 아니면 신부 대기실 쪽으로 문이 열릴 때도 있고, 아니면 양 옆쪽으로 이렇게 열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웨딩홀은 커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미닫이는 이거 너무 제가 시골 말인가요? 여러분 미닫이 문 모르시나요? 아, 맞네요. 양옆으로 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이게 나만 미닫이 집에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미닫이 문으로 열린다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만약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밖으로 열리면 신부님께서 그 문 밖까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문이 열렸을 때 신부님께서 한 두세 걸음만 나오셔서 하객분들께 인사하시면 신부 측에 있는 하객분들이 신부님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이걸로 잠깐 간단하게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고 신부 대기실이 있고 여기에 버진로드가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문이 열리고, 여기에서 이게 마우스가 화면에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서 문이 열리고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문이 열렸을 때 문이 만약에 밖으로 열린다면 신부님께서 이쪽까지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인사를 하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하객분들이 신부님이 안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셔야 여기 계신 하객분들이 신부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미닫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쯤까지 나오시면 보이겠죠. 신부님의 얼굴이 하객분들께 다 보일 때까지 나와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쭉 오셔서, 이때는 사회자가 멘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부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약간 정적이 흐를 때 사회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고 무거워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는 사회자가 멘트를 하지 않아야 하객분들이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딱 중요한 타이밍에만 멘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회자가 신부 등장 하고 나서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음악이 흐르고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숨죽인 듯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음악 흐르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시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시고, 그러면 이때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영상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들 보셔도 이렇게 신부가 걸어갈 때 사회자가 계속 멘트를 하는 것보다 멘트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흐르고 신부가 천천히 그냥 걸어가고 이제 아버님 손잡고 버질로도 오르고 이럴 때만 사회자가 멘트 해주면 돼요. 만약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조금 괜찮다면 좀 더 어떤 예쁜 멘트를 넣어도 괜찮긴 한데 대부분은 막 떨려 하시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친구분들이 이제 신부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로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친구분들 영상에 다 들어가서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사회가 좀 긴장되고 떨리시고 하면 그냥 사회자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신부 등장하고 버질로드에 올라왔을 때 신부 입장 이것만 해줘도 훨씬 더 예쁩니다. 김태양님 안녕하세요. 서너무 사회자님 인스타 라이브 보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 입장하고 축가하고 예식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에리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멘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신부님께서 최대한 하객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인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인분들한테 피드백으로 좀 가식적이다, 이중인격이다, 최수정 같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약간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좀 제 말투가 좀 어색해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질로드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거의 반필수로 꼭 멈춰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2, 3초의 텀이 있다고 하신 게 버질로드에 올라서 곧바로 출발하는 거랑 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들께서 버질로드로 계단을 오르신 다음에 헬퍼님께서 드레스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회자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신부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사회자가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헬퍼님께서 정리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정리가 다 됐을 때 입장을 외치겠죠. 정말 제일 위험한 건 헬퍼님이 정리하고 계시는데 입장 외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일단 안 예쁜 건 괜찮아요. 안 예쁜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추억이니까. 근데 헬퍼님께서 이제 신부님 입장해야 되니까 정리가 다 안 끝났는데 어떡해 하면서 그냥 내려가 버리시면 이게 가다가 신부님 발에 걸려서 위험해질 수가 있고 혹은 정리가 안 된 드레스가 말려 있다가 옆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막 촛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화분 같은 거. 또 생화 이렇게 놔두는 곳은 화분에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끔찍하겠죠. 근데 우선은 제가 진행했던 예식에서는 그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버질로드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는 건 이런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사고가 나는 건 대부분 여유가 없어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다려주시고 천천히 하고 좀 멘트가 멈춰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 정적을 즐길 줄 알면 예식이 좀 더 예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들어왔어요. 뉴욕은 지금 출근 시간이라 한 발 늦었네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뉴욕에서까지 라이브를 들어주시고 제가 세상에 너무나 감사하네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에리님께서 해결됐다고 해주셨고 사회자의 멘트, 입장, 등장 타이밍 그리고 기본 틀만 주시는 이유 이거 아까 이런 건 제가 에리님 질문 얘기하면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신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신부님이 원하시는 멘트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사회자에게 주어도 되는지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 질문을 똑같이 전문 사회자님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자님이 이런 소통을 안 하시면 좀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또 소신 발언합니다. 신부님께서 입장하실 때 어떤 멘트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사회자분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니까 영님께서 사회자님께 한번 연락해보시고 입장할 때 원하는 멘트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아마 사회자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틀만 주시는 이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제가 신랑 신부님과 만나 뵙고 같이 상담하고 막 1시간 이상 이야기하고 이제 막 영상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알려주고 이게 사실 제가 이상한 겁니다. 사회자분들은 원래 그냥 진행만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기본 틀을 주시는 것도 다행이죠. 서울에서는 또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식순 짜시고 그 식순을 사회자에게 전달해야 사회자가 이제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가끔씩 서울에서 계시는 신부님들께서 광주에서 예식 진행하면서 친구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회자님 만나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됐어요. 사회자분들은 기본 틀만 신부님께 제공해 주시고 신부님들께서 식순 다 작성하셔서 사회자님께 전달해 주시면 이제 사회자가 그걸로 진행을 하는 게 제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자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혹은 신랑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신랑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사회자가 이걸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부님께서 걱정되시는 게 있으시면 사회자님께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아마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저에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떤 부분으로 그러시는지 영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도 같이 도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신부 입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우선은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막 다 채팅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거 막 이렇게 숙제 같은 거 하시면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채팅을 이제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릴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일단은 신랑 신부님께서 궁금하신 게 먼저니까 질문해 주시는 거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님, 사회자님 카톡으로 문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라이브 방송 보는 김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DS0102님께서 우리 사회자님 최고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어떤 분인지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최고입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유니유님께서 원래 사회자님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사회자 경험이 있는 친구가 해주겠다고 해서 정보 찾다가 사회자님 찾아오게 되었어요. 키키키키. 그리고 이게 321 어떤 이렇게 영어 철자이신 분이 키키키키키 너무 웃겨요 하셨는데 이게 뭐가 웃긴 건지 윤윤님께서 저 내년 가을 예신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지금 인스타 아직까지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예전 댓글 읽고 있는 건데 채팅 안 읽는다고 인스타 혼나가지고 지금 강제로 읽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놀러와 주시면 같이 채팅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 신랑님 맞으시죠? 신랑님께서 상담 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덕담 진행해 주시기로 했는데 장인 어른도 함께 덕담하고 싶다 하실 때는 두 분이 각각 덕담 진행해도 되나요? 이건 예식 시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태양신랑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식 시간에 양가 부모님 덕담이 가능한지 이거 지금 바로 얘기해버릴까요? 태양신랑님 되게 바쁘신 신랑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양가 부모님 덕담은 예식 시간에 따라 다르고 식순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신랑 신부님도 이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웨딩홀은 1시간 예식이에요. 그럼 이 1시간 예식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만약에 축가가 추가되지 않는다거나 예물 교환, 감사 영상, 부모님 리마인드 입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양가 부모님 덕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식 시간이 1시간 텀인데 축가가 한 곡 더 있다거나 혹은 부모님 리마인드 입장이 있다거나 혹은 예물 교환이나 감사 영상이나 친구들 축하 영상 이런 이벤트가 들어가면 그럼 덕담이 2개일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신랑님이 잠시만요. 우리 태양신랑님은 마지막 예식이세요. 지금 6시 예식이시니까 두 분 다 덕담하셔도 됩니다. 아마 두 분 다 덕담을 진행해 주시면 분위기를 살짝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께서도 문서를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님께 안 보여주시더라도 제가 아버님들 거 문서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태양님께서 덕담을 양가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축하 인사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덕담도 가능하고 축하 인사도 가능해요.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예식이니까 예식 시간이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들께서 덕담을 진행하실 때는 이게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신랑 아버님께서는 덕담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부 아버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라리 덕담을 2번 할 때는 신랑 아버님의 덕담
이번에는 신부 아버님의 덕담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약간 하객분들께 무겁게 느껴지니까 다른 순서인 것처럼 신랑 아버님께서는 덕담을 해주시고 신부 아버님께서는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순서의 분위기가 다른 게 좋아요. 만약에 신랑 아버님께서 좀 약간 진중하고 좀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 신부 아버님께서는 약간 좀 재치 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짝 다르면 하객분들께서 조금 더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가족분들도 좋아하시고 사실 이런 부모님이 해주시는 순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객분들은 아무래도 3개월 지나고 이제 1년 지나고 하다 보면 다른 분들 예식도 많이 보시고 하면서 잊혀지실 텐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평생 동안 기억되는 순간이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 축사를 없애도 되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상황에서는 축사를 축가랑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식순이 만약에 성혼선언, 덕담, 축사, 축가 였다면은 이걸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성혼선언, 덕담, 아버님 축사,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이 모든 순간을 축복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사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은 축가, 그 다음에 행진 이렇게 진행하면 좀 더 분위기가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예식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른 신랑 신부님께서 1시간 예식일 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를 하나 빼는 게 좋습니다. 벨라원님께서 저희도 덕담을 양가에서 한 분씩 하려고 했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벨라님께서는 서울에서 예식하시는 거죠? 혹시 예식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식이 1시간 예식인지 1시간 30분 예식인지 1시간 20분인지 혹은 2시간인지에 따라서 이 식순 구성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들께서 이제 양가에서 덕담을 하실 때는 또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걸 제가 적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자, 첫 번째는 신랑 아버님 덕담, 그 다음에 신부 아버님 축사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신랑 아버님은 덕담을 가장한 성혼선언 그리고 신부 아버님께서 덕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1번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때는 아무래도 사회자가 성혼선언을 하겠죠. 사회자가 성혼선언하고 그 다음에 신랑 아버님이 덕담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 아버님 축사 이렇게 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른 순서를 많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3개가 되면 하객분들이 뭐가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 성혼선언이 뭐냐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아버님께서 먼저 그냥 덕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혼선언이라고 소개하고 신랑 아버님이 성혼선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오시자마자 그냥 덕담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컸고 이제 이렇게 예쁜 딸 같은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평생 동안 좀 용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혼선언 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님이 덕담을 하신 건데 성혼선언을 붙였으니까 이건 덕담이 아니라 그냥 성혼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부 아버님께서는 덕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벨라님께서 서울에서 진행하고 예식 시간은 1시, 다음 타임은 2시예요. 이게 웨딩홀이 3시간 예식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예식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음 타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마 호텔 예식이시면 2부 예식도 있고 같이 식사도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님께서 이제 2부 예식이 있어가지고 2부 예식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면 양가 아버님의 덕담을 1부에서 신랑 아버님, 2부에서 신부 아버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예식이 예뻐집니다. 서리콩님께서 안녕하세요 사회자님, 예식 시간 이야기 나온 김에 신랑 신부가 나서는 걸 안 하고 싶어서 강아지 화동 넣어볼까 하는데 강아지 화동도 진행해보셨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너무나 아쉽게도 광주에서는 강아지 화동이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직 저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강아지 화동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한 가지가 또 있었죠. 양가 아버님 덕담이 있고 친구의 축사가 있을 때 이때는 이 순서가 따다닥 이렇게 진행되면 하객분들이 굉장히 무거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는 신랑 아버님 덕담 혹은 덕담을 가장한 성혼선언
덕담 다음에 신부 아버님 축사. 이게 덕담이에요, 여러분. 덕담인데 그냥 축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인사, 그 다음에 친구 축사, 이후 축가 행제.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식이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님, 행진전 이벤트 때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거 아까 에리님께서 그 이벤트 똑같은 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자 이벤트도 같이 이야기할게요. 서리콩님께서 저희가 예약한 곳은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하시면서 에피소드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사실 화동이라는 것 자체가 애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 화동 예물교환을 하면 무조건 80%는 사고가 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애기들이 앉아가지고 막 안아버리거나 아니면 막 큰 소리로 울어버리거나 막 이거 바구니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뒤로 되돌아가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제 어머님께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안고 오시거나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객분들도 빵 터지고 사회자도 그냥 당황하지 않고 하객분들처럼 즐기시면 됩니다. 그냥 귀여워하면 되고 여러분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서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리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 신부님께서 나서는 게 싫어서 이런 걸로 채우고 싶다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겠죠. 이제 강아지에게 더 집중되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오다가 이렇게 막 되돌아가 버리고 막 이러면은 그냥 이 챙겨주시는 분이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냥 안고 데리고 와도 되고. 근데 강아지들 이렇게 그냥 막 발 잡고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챙겨주시는 분께 강아지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화동하는데 이게 또 긴장해가지고 확 다리 잡고 들었다가 또 강아지 아프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강아지를 좀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강아지가 좀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웨딩을 해서 된다고 했겠죠. 근데 실수하면 또 우리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챙겨주시는 분이 이제 화동하기 전에 예식 시작할 때쯤 되면 좀 밖에서 산책도 좀 하고 이제 이 배변 활동을 좀 한 다음에 데리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강아지들이 영역 표시로 그냥 막 아무 데나 해버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냥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웃으면서. 네, 맞아요. 그 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벨라님께서 2부 예식이 없이 결혼식하고 하객분들은 식당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안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유튜브가 썸네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순서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객분들이 예식을 느끼는 이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 주셨던 사회자 이벤트. 이제 여러분 사회자 이벤트는 정말 엄청나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신랑 신부님과 상담하다 보면 신랑님들께서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사회자 이벤트고 또 가장 싫어하시는 게 사회자 이벤트고 또 가장 위험한 게 사회자 이벤트입니다. 이제 전문 사회자분들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든 진행이 되긴 하겠죠. 신랑님께서 조금 기분 상하시거나 그래도 이제 전문 사회자가 진행하면 하객분들이 그 이벤트를 이해를 해요.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걸로 신랑을 약올리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친구분들은 좀 이걸 선물이라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남자분들은. 그래서 신랑님 결혼하실 때 약간 뭔가 추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객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뭔가 신랑님께 장난치고 이런 이벤트를 많이 만드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본식날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카페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거나 혹은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진행을 하면 이게 알아듣고 또 신랑님께서도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웨딩홀에서 신랑 신부님과 이 상의되지 않은 사회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이게 첫 번째로 잘 안 들려요. 사회자의 멘트가 아무래도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자분들이 일반인이시면 마이크를 잘 못 다루시니까 이 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사회자가 신랑님께 뭐 시키면 이제 신랑님께서는 잘 안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분위기 민망해지고 그럼 친구분도 막 당황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예식 분위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 이벤트는 꼭 신랑 신부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고 신랑 신부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님께서 좀 약간 본식 날에 모르는 척을 하더라도 미리 알고 계시고 좀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에리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아까 사회자 이벤트 좀 기억에 남는 거 있는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즉흥적인 거나 위험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님께 상담 끝나고 나면 사회자 이벤트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 에리님께 제가 준비한 좀 4가지가 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사회자 이벤트 4가지가 있는데 에리님께 제가 그거 영상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사회 보시기로 하신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같이 원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이벤트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객분들께서 조금만 웃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게 좋아요. 엄청 빵 터지고 막 분위기 엄청 웃긴데 어느 누군가는 불편하고 특히나 부모님이나 혹은 신랑님이 좀 기분 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식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웃기지 않더라도 이제 한 명도 불편함 없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잔잔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이벤트는 가능하면 안전한 걸로 진행을 하면 좋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막 어렵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생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번거롭고 어려우면 그냥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사회자 이벤트를 생략하시면 행진 전에 축가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축가를 행진 전으로 옮겨서 축가를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밝게 바꿔준 다음에 그 분위기 그대로 행진하시면 좋습니다. 태양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위트 있는 농담 정도의 사회자 이벤트면 좋다. 심한 장난이나 혹은 소통이 어려운 이벤트를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다 보면 좀 빵 터지는 웃긴 거 있잖아요. 장모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애교한다거나 혹은 막 장인어른 눈에 뽀뽀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게 부모님께서 또 놀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하려면 다 이야기 나눠야 돼요. 부모님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허락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신랑님께서 장모님께 가볍게 애교하고 뭐 그런 건 괜찮겠죠? 자,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또 1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축가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축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벨라님께서 축가를 신랑이 하는 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제 이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축가를 왜 가지고 왔냐면 축가하실 때 되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가는 여러분들께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상담 진행하면 이제 신랑님들께서 간혹가다 축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하지 마셔라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님이나 하객분들이나 이제 물어보면 잘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축가를 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막상 본식 날에 축가를 너무 잘하면 이게 또 생각보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 결혼식에서까지 뭔가 이렇게 뽐내는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하객분들이 뭔가 막 환호를 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이게 신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노래 잘하는 걸 어필하려는 건지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연습도 가사를 보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멜로디만 대충 외우셔가지고 편안하게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막 벌벌벌 떠시고 막 긴장되시고 막 가사도 잘 생각 안 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하객분들이 저럼에도 이제 용기 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축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하객분들이 훨씬 더 좋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랑님께서 축가를 하실 때에는 일단 첫 번째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축가를 신랑님께서 진행하실 때는 약간 잔잔한 곡이 좋아요. 밝은 곡보다는. 이제 예전에 그 배우 조종석 씨가 그 싸이 연예인으로 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가끔씩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신랑님께서 축가를 하실 때에는 뭔가 밝고 막 하객분들과 막 이렇게 뛰면서 같이 막 즐거워하는 그런 축가보다는 가능하다면 약간 잔잔한 발라드로 신랑님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축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축가 선택할 때 밝은 게 좋은지 혹은 좀 발라드가 좋은지 당연히 밝은 게 더 좋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발라드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발라드가 하객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이게 밝은 거 하면 우리가 막 박수도 막 쳐야 되고 뭔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이 어르신들이 앞쪽에 많이 앉으시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발라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신부 입장 때 신나게 입장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많지는 않지만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문 열리자마자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우아하게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회자가 입장하면 그때 갑자기 막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노래하면서 귀엽게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약간 컨셉을 조금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 4번째 라이브 하면서 저는 성장형이잖아요.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막 메모장에다가 글씨 쓰면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처음 해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 이거를 여기다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막 말만 해놓고 이렇게 질문만 적어놔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성으로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좀 더 보시기 편하게끔 좀 정리를 잘 하면서 라이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가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자님 가이드북 보고 많이 배웠어요. 신랑이 축가를 하면 버질로드에 서서 해야 할까요? 신부님 이거는 버질로드에서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그냥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마다 바로바로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단상 쪽에서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면 이게 사진하고 영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신랑님께서 만약에 버질로드에 계신다고 하면 신부님께서 단상 쪽에서 하객석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객분들의 시선이 괜찮으시면 이제 신부님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더 빛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신부님들께서는 이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사람들이 막 다 나만 쳐다보니까 이게 약간 민망해 하시고 표정 짓기를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냥 신랑 신부님께서 양 옆쪽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 아마 서로만 보게 되고 이제 신랑님 뒤쪽으로 부모님, 신부님 뒤쪽으로 부모님이 보이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방법으로 축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송지연님 안녕하세요.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다음에 일찍 와주시면 제가 더 좋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도 됩니다. 혹시 축가를 진행할 때 사진 영상을 해도 괜찮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든지 약간 극단적으로 딱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어떻고 지금 우리가 뭘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랑님께서 이 시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너무나 민망하신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를 신부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하객분들께도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영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사진 영상을 사용하신다는 게 거기에 가사까지 포함을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신랑 신부님의 웨딩 사진이나 신랑 신부님의 데이트 사진 같은 것만 넣으신다면 어쩌면 시선을 분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하객분들이 스크린도 바라봐야 되고 또 신랑 신부님도 바라봐야 되니까 조금 저는 비추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영상에 가사가 나온다면 그건 또 되게 이입될 수가 있고 또 신랑님께서 오히려 시선을 덜 받으시니까 좀 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신부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객분들이 완전 우리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없이 그냥 축가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약간 좀 쑥스럽고 거기에다가 하객분들께서 좀 가사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가사를 넣어서 영상을 만드시면 이럴 때는 글자를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컴퓨터로 확인하시면 컴퓨터 해상도가 좋으니까 글자가 작아도 눈에 잘 보이실 텐데 웨딩홀에서는 대부분 이 빔 프로젝터가 사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FHD도 되게 좋은 거고 대부분은 HD니까 이제 HD면 옛날 우리 그 컴퓨터 이렇게 뒤에 엉덩이 튀어나온 그런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로 우리가 만든 이 조그만한 가사를 띄우면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영상으로 가사를 만드실 계획이시라면 최대한 글자를 크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약간 마지막쯤에 와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끝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멘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따로 질문 없으시면 클로징 할까요? 질문 주시면 한두 개까지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태풍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고요하게 지나갔어요. 지금 다른 지역은 비 많이 오나요? 지금 광주는 거의 화창할 만큼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름다니 님께서 이 시간에 사회자님 목소리 들으니까 라디오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주 들어주시면 제가 계속 매주마다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구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벨라님 저 항상 매주 목요일 8시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결혼식에 대해서 매주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하고 이런 컨텐츠가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신랑 신부님께서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항상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결혼식 상담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신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축가, 예식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 다 못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신부 입장은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3가지만 다뤘는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이 정도 분량으로 앞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한 4-5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드리진 않겠죠.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제가 쪼개서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말 중요한 꿀팁 같은 것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신랑님 그거 작가님들이 저한테 자꾸 시켜가지고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구독자 많아지고 좀 축하해야 될 일 있으면 그때 이벤트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태풍 조심하시고요. 빗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지금 광복절이어가지고 약간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가시는 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